눈으로 한 번, 코로 또 한 번 느끼고 마침내 입속에 들어가 기쁨을 전하는 정성스러운 음식. 나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 음식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행복을 느끼죠. 음식을 통해 인생의 맛을 전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시거든요. 저희 애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멸치볶음밖에 할 줄 몰라서 그걸로 뭐 주먹밥도 해주고 김밥도 싸주고 이러신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엄마가 미안하다, 이것밖에 할 줄을 몰라서. 근데 이것만 먹고라도 너가 좀 튼튼해졌고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신대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밥상이에요.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엄마의 마음은 어떠한 영양제라든지 보약으로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식은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맛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요리는 마음이 들어간 요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해요. 여수 화양면의 조용한 마을. 물 맑고 공기 맑은 곳에서 나는 오늘도 요리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 대신 나만의 아이디어와 정성이 깃든 음식을 만들죠. 지금 만드는 건 조청인데요. 여수의 맑은 섬에서 자란 방풍을 넣어 이렇게 푸른 빛을 띈답니다. 방풍잎이 가진 약성에 비해 활용 방법이 적은 걸 안타까워했던 나는 다양한 요리법을 고민했죠. 방풍 조청은 내가 개발한 28가지 방풍 음식 중에 하나. 음식 개발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할수록 깊이 빠져드는 만족감이 큰일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제가 돈을 꼭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했으면은 아마 지쳐서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음식이라는 거는 참 매력적인 게 많은 분들이 드셔서 행복해하고 그것만 봐도 저도 즐겁게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자꾸 빠져들고 시간이 짧은 줄 모르고 계속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내 고향은 서울. 그곳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일찍 결혼해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아 키우며 진한 모정을 느꼈죠. 본격적인 요리사의 길로 접어든 건 인생의 시련을 겪었던 26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제일 큰 언니가 저보다 9살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여수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수를 방학 때마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이 오셔가지고 계시다가 엄마가 병간호를 하시는 중에 엄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먼저 돌아가시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굳이 꼭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셋째를 살림을 하겠다고 해서 셋째를 갖는 동시에 한 번도 애를 혼자 키워본 적이 없어서 겁도 나고 해서 이제 언니 곁에 와서 애만 낳고 가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애 낳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정착을 하게 됐어요. 전라도가 고향인 아버지와 이북 출신인 외할머니는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었는데요. 덕분에 나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자랐고 미각이 예민하게 발달했죠. 자연스럽게 요리사의 길로 들어선 나는 한식을 시작으로 일식과 중식, 양식과 약선 요리까지 다채로운 분야를 섭렵하며 성장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소스라든지 이런 종류를 많이 알게 되고요. 식자재를 많이 알게 되고 하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제 양식이나 중식이나 한식 이런 데 접목이 너무나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개발은 아니고요. 접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메뉴에 한식과 뭐 양식을 접목시킨다든지 아니면 일식을 접목시켜서 조금 다른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다녔고 좋은 스승을 만나 겸허하게 배우기를 여러 해. 남도 음식축제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인정받는 요리사가 됐답니다. 마음고생을 조금 하면서 이제 갑상선 암이 왔어요.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살이 많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의 싸움이 더 컸었죠. 체중이 많이 불면은요, 제가
본인의 관리가 안 되면서 음식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미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6개월 정도 밖에도 못 나올 정도로 제 자신이 너무나 창피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걸 또 벗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적으로도 좀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차경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정말 이쁜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름에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돈만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낯간지러워서 못 쓸 뻔했어요. 해리. 근데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나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 행복한 요즘. 오늘의 목적지는 순천입니다. 초계탕은 하실 때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닭에 이제 잡내하고 그다음에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느끼한 맛 잡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는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껍데기를 다 제거하신 다음에 육수를 내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안에 내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깨끗이 제거하셔야지만 잡내를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니, 잘하고 계셔요. 어렵지 않으시죠? 꾸준히 컨설팅을 해오고 있는 한식집에서 여름철에 유용한 신메뉴를 함께 만들어 보는데요. 새콤달콤 여름 보양식 초계국수랍니다. 보시면 뼈 사이사이에 이렇게 불순물이 아직 남아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그러면 물을 가지고 얘를 갖다 깨끗하게 헹궈낸 상태에서 다시 육수 작업에 들어가실 거예요. 고추는 통으로만 넣지 마세요. 왜냐면 냄새를 없애고 하는데 얘가 물러질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생강, 양파, 그다음에 마늘, 그다음에 이제 여기만 이제 쓰는 저희 그 인삼 액기스 있죠. 우선 이것만 사용할게요. 재료의 품질과 만드는 이의 정성은 맛을 담보하는 기본 조건이죠. 그냥 맑은 육수. 내가 요리사로 살아온 20여 년 동안 지켜온 신념은 음식으로 장난치지 않는 것. 나에게 배우는 사람들 또한 그런 마음이길 바랍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조화가 돋보이는 초계국수 완성입니다. 오감을 만족시키고 기를 보하는 여름 보양식으로 주목받을 수 있겠죠? 육수는 이제 손님 취향에 맞추셔서 드시라고 하면 좋은데요. 기왕이면 이거는 넉넉하게 넣는 게 좋아서 서빙하시는 분들이 좀 넣어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3분의 2 정도 잠길 정도로는 육수를 넣어주셔야지 맛있게 드셔보세요. 육수랑 같이 드셔요. 음식을 완성한 후에는 시식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고 맛을 보완해 가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보편타당한 레시피를 얻게 되는 거죠. 혹시 이제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뭐 단맛이라든지 간 이런 거, 겨자 소스 같은 거 조금 첨가하셔서 밑간을 조금 더 하셔도 되시고요. 아까 이제 마늘 채친 거를 넣어가지고 소금 간이랑 조금 더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야채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아삭아삭 맛있는데. 시장성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고객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여름에 엘빙 음식에다가 보양식.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수가 닭육수. 98% 쌀이라는 거. 네, 그다음에 쌀국수. 순천의 울고. 특산물인 울금이 들어갔다는 거. 거기 조금 홍보를 더 하시면은 메리트는 있으실 거예요. 음식 컨설팅은 밥상의 특색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손길을 거쳐 남도 고유의 맛을 입힌 밥상이 완성된 것에 뿌듯함을 느끼죠. 저희 밥상의 색깔이 이제 초록색, 연두색. 자연의 밥상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차 대표님 만나가지고 차 대표님 그 색깔을 잘 집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상차림에 만족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고객들도 많이 만족하고 돌아가는 이 마당에 우리 차 대표님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 노력이라는 것보다는 각 매장마다 점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아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깨고 저의 의견을 수용을 해주셨다는 부분이 사실은 더 높이 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단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여름날.
나의 맛있는 인생은 드라이빙 중인데요. 오전에 있는 요리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길을 재촉합니다. 함안에서 국내 최초로 유리온실 하우스 테마하우스가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 컨설팅을 저희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조금 일찍 오느라고 머리도 못 말리고 그냥 나왔어요. 오늘 요리 수업의 주제는 떡이랍니다. 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쌀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부터 정성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직접 씻어서 불린 쌀을 갖고 와서 가루로 만드는 수고는 떡의 맛을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정성을 다해 재료를 준비하는 노력부터가 요리 강사의 역할인 거죠. 뭐 찹쌀 빠는 거는 없죠? 응. 감사해요, 이모. 음식을 배우던 시절 나는 각 분야의 최고의 스승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배우고 익혔습니다. 간절했던 당시의 마음을 기억하기에 나를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지식과 능력을 전해주고 있죠. 고생했어. 따뜻하게. 멀리서 온 지각생까지 모두 모였으니 이제 본격적인 요리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양파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눈 맵죠? 그거는 칼질을 잘못하셔서 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가 보통 얘를 갖다가 빨리 잘라야 되는데요. 자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힘을 주면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 향이 계속 올라오는 거거든요. 칼질법만 잘 아셔도 여러분들이 그 음식하고 하실 때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맛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요. 수분 체크할 때 많은 분들이 자 얘를 갖다가 손으로 쥐어가지고요. 흔들었을 때 얘가 깨지지 않으면 수분이 맞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남편이랑 싸웠어요. 그럼 화나니까 확 찌겠죠. 그럼 얘는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져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체크하는 법은 어려워요. 나를 신뢰하고 2년째 나에게 수업을 받는 제자들. 그들의 성장은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것을 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고정관념을 깬 레시피로 만드는 떡 샌드위치인데요. 빵 대신에 떡을 번으로 사용하는 개발 음식입니다. 새로움에 대한 갈망과 열정은 남다른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곧 요리사로서 갖는 자부심의 원천이 되죠. 선생님 이게 지금 찹쌀이 안 들어가서 입에 안 달라붙어요. 찹쌀이 조금 들어가거나 하면요 입에 좀 달라붙거든요. 그러겠네요. 빵은 약간 거칠거나 입안에서 좀 맴도는데 이거는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고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존의 메뉴 가지고서는 기존의 상권을 뚫으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에요. 그래서 뭔가는 색다르게 좀 해가지고 자기만의 색깔과 자기만의 트렌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자리 잡기도 편하실 거예요. 우리의 전통 음식인 떡을 현대에 맞게 해석하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는데요. 맛있고 영양 많고 모양까지 예쁜 떡 케이크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좋은 재료를 사용해 정확히 계량해서 만들면 맛은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제대로 가르쳐서 맛과 모양을 구현하기 위해 나는 때때로 호랑이 선생님이 돼야 합니다. 힘 빼! 힘! 힘 빼! 힘 빼! 야! 내가 흔드는데도 안 흔들리는데 네가 힘을 안 뺐다고 얘기하면 어떡해. 응, 그냥 올려만 놔. 돌려. 그래.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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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러는데 힘이 빠진 거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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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그치? 응? 습관적으로 힘이 들어가 있다고. 올려. 물 끓는 거 확인하고. 정나겸 선생님은 저하고 3년 트레이닝 했고요. 저 보조 선생님으로 일하실 거거든요. 근데 강의를 본인이 나갔을 때 본인이 능숙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벌써 눌려버리면은요, 제가 하는 말을 절대 수강생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면 수업도 진행이 안 되고 거의 이제 뭐 산으로 가죠, 수업이요. 그래서
정확한 손놀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편이에요. 단호박과 토마토로 고운 빛깔을 낸 떡이 완성됐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게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지금 해가지고요, 틀 잡아버리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채우고 들어갈 때 가장자리 부분이나 이런 데 휘젓지 않아가지고 얘가 같이 엉겨져 있지 않으니까 쪄지면서 벌어지는 거예요. 제일 잘 나왔다. 이렇게 선생님 이거 보시면은요, 봐보세요. 단면이요, 같은 떡이라고 해도요, 자 이렇게 단면의 차이가 있어요. 그쵸? 네? 얘는 거의 먹으면은요, 이 자체에서 느낌이 달라요. 저희가 얘기하는 그 스펀지 같다는 느낌이 이쪽에서는 나와요. 6, 7 이렇게 잡니다. 오늘의 떡 장식은 아주 특별한 방법인데요. 멀리 경산에서 와준 앙금 전문가의 특별 수업으로 밋밋한 떡에 화려한 색을 입혀볼 겁니다. 장미랑 틀리죠. 손에 각을 주물러서 피우게 되고 모으게 되면 장미가 이렇게 모아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멀리서 찾아와준 요리사 동료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수업이 더욱 다채로워졌는데요. 앙금으로 요술을 부리는 전문가의 손길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으니 제자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총기가 가득합니다. 앙금에 천연 색소를 넣어 고운 색을 만들고 손끝으로 현란한 재주를 부려놓으니 밋밋하던 떡에 화려한 꽃잔치가 열렸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최고의 떡 케이크가 완성됐답니다. 시골에 살면서 누리는 즐거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뜻한 이웃들이 전해주는 마음의 나눔이 하나, 텃밭에서 싱싱한 채소를 얻는 수확의 기쁨이 둘인데요. 옆집 어르신들이 정성껏 가꾼 텃밭을 내어주시는 걸 보면 나는 정말 인복이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귀하게 얻은 푸성기와 몇 가지 찬으로 소박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온 친근한 사람들과 함께하니 왕후의 밥상이 부럽지 않네요. 이 고추장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 고추장은요, 네. 찹쌀을 갖다가 먼저 씻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물만 버갖고 한 달 동안 삭히세요. 매실 하나도 넣지 않고 그냥 소금하고 고춧가루하고 메주가루만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순수 바로 시켜요. 자연을 품은 골짜기엔 좋은 식재료가 넘쳐납니다. 산을 뒤덮은 파릇한 고사리로 장아찌를 담으면 풍미와 식감이 그만인데요. 이렇게 신선한 식재료는 요리사에게 영감을 주는 좋은 자극제가 된답니다. 농민들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하고 직접 연결해 주는 거를 보면은요, 조금 자부심이 느껴지니까 가능하죠. 여름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날 찾아간 곳은 젊은 청년이 운영하는 작은 식품업체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식재료인 방풍을 넣어 방풍 두유를 만드는 실험 중이죠. 맛과 영양의 최고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적합한 함량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거 먹어보고 이게 지금 보면 색깔은 서리태에 단 걸 비슷하죠. 근데 프로테이즈가 많아버리면 향이 진하면 소비들이 안 되니까는 먹어보고 1% 정도만 더 함유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검정색이 안 나오고 있잖아. 이 부분은 어떻게 또 풀어나가야 될지 이게 또 숙제가 하나 또 생긴 것 같아. 울곰이나 이제 방풍이나 아로니아, 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던 색깔이 너무 잘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도 보면은 두유도 색깔이 잘 나온 것 같고 한데 검정색을
조금 이게 우리가 큰 숙제지. 요리하고 개발하고 하니까 재밌어요. 이렇게 생각한 대로 이렇게 색깔별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성취감도 더 큰 것 같고 뿌듯합니다. 아, 그래? 제대로 된 오색 쌀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먹어보고 또 먹어보며 부족함을 채워갑니다. 너 했던 대로 식감이랑 향이랑은 좋은 것 같은데. 맛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간은 소비자층에서 좀 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쌀로 처음에 국수 만든다고 했을 때 식감이나 이런 거 다 안 좋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완전히 밀가루보다 훨씬 좋은데? 나를 바쁘게 하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엄마로서의 역할. 오늘은 바쁜 일들을 미루고 막내 아들 근우와 오붓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참기름이 해삼 비린내를 잡아주는 거예요? 오, 어떻게 알았어? 해삼 비린내도 잡아주고 고소한 맛도 더 많이 내게 해주고 그다음에 냄비 같은 데 붙지 않게도 해주는 역할도 하고. 보통 죽은 쌀 갖고 끓이는데 밥 갖고 끓여도 시간도 짧고 되게 맛있거든. 그래서 밥 넣고 참기름 다시 넣고 그래서 다시 조금 볶다가 이제 물만 부으면은 죽은 금방 돼. 위로 간단하네요. 왜 난 노력했어? 근우가 너무 쉽게 하면 엄마가 재미없잖아. 나를 닮아서인지 근우는 음식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먹는 것도 가리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만들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답니다. 요리사 엄마 덕에 어려서부터 다양한 음식을 접해본 근우는 13살답지 않은 어른 입맛의 소유자인데요. 매운 낙지볶음도 닭발도 잘 먹는 녀석에게 해삼죽 역시 인기 있는 메뉴랍니다. 바쁜 엄마 때문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은 아들에게 엄마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이렇게라도 아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네. 엄마 너무 바빠서 못 챙겨줘서 미안해. 괜찮아요. 뽀로로. 맛있다. 친구들이 굉장히 저를 부러워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엄마가 싸운 건 안 먹고 제 것만 먹어가지고 전 2-3개밖에 안 먹어서 저는 그때 친구 도시락 먹었었어요. 그때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세월이 무르익고 정성이 깃들어 발현되는 깊은 맛의 세계. 그 세계를 탐험하는 일은 나에게 희열을 안겨줍니다. 내 음식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 또한 행복해지죠. 맛있는 인생, 그 속에서 삶의 희노애락이 무르익어 갑니다.